오타쿠 라고 하면 뭔가 웃기죠. 오타쿠의 의미가 뭐 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니 무언가에 몰두하는 사람이니, 하지만요 실제로는 오타쿠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약간 조소를 띠고 말하는 표현이죠. 중립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국이냐 그런 걸까요? 이 채널에 일본인 시청자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타쿠에 대한 조소 어린 시선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에서의 차별적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오타쿠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해봐야 뭐 엄청난 것이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는 여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타쿠의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서도 오타쿠의 시선은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오타쿠를 왜 멸시받을까요? 오타쿠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피니메이션 혹은 만화인데, 오타쿠의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만화에 몰두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들이 기분 나쁜 이유는 만화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에 집중해서 얘기할 거고요. 만화 문화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이야기부터 하고 가죠. 여러분들은 올드보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어쩌면 올드보이가 개봉할 때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올드보이란 영화는 대충 근친상간과 복수를 섞어놓은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영화를 평론할 때는 자기의 어머니와 관계를 했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에서 나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꼭 설명하고 넘어가죠. 관심 있으시면 관련 평론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올드보이는 한국 영화인데 대체 왜 오이디푸스를 언급하는 걸까요? 한국의 이야기에 왜 그리스의 서사가 끼어드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일본 만화인 나루토나 원피스, 블리치 등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소년 만화는 귀멸의 칼날 혹은 주술회전이겠죠? 이 만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어머니를 잃은 상태인지 생각해보셨나요? 이 부분도 평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년 만화의 주인공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전설 속 영웅과 동형이 아닌가? 라고요. 헤라클레스와 같은 영웅전설에서 그들은 어머니 혹은 부모 전부를 잃곤 하죠. 일본의 소년 만화 역시도 일종의 영웅전설이기 때문에 루피도 나루토도 이치고도 어머니가 없는 거라고 평할 수 있어요. 이건 역시 또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서구의 것이 끼어드는지? 사실 이건 종속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종속 이론이란 세계 체제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데, 세계는 중심부, 보통 근대화를 빨리 이룩한 서구와 그렇지 못한 주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부의 영향력이 주변부를 흡수 및 수탈하면서 중심부는 더더욱 부강해지고 주변부는 중심부의 체제가 이식되는, 문화 이론에서는 중심부의 문화적 영향력이 주변부에 이식되고 대신 주변부로부터 중심부의 이익이 향하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부 국가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미국적인 인식을 가지고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미국의 할리우드죠. 하지만 주변부가 발전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종속적인 발전이지만요. 이것은 서사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끼전이나 바시전을 답습해서 내려오는 서사구조는 밀려났고 서구의 서사구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서사의 근원은 신화에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나오는 신화는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가 99% 정도입니다. 즉 서구의 신화가 전 세계의 내러티브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문화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주변부에 있는 주민들은 중심부에 있는 문화를 자기 스타일대로 전용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시를 주제인 만화에 맞게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화의 90%는 일본 거고 10%는 미국 코믹스잖아요. 실제로 발전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에 이미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래픽 노블, 만화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20세기의 미국은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만화가 발달했어요. 여러분 구사책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법한 풍자화들이 최초의 만화이자 조상이죠. 일본은 사실 만화 시장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예요. 우키요에니 뭐니 하면서 만화의 초기를 더 과거로 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상 일본 만화의 첫 서두를 장식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법한 아토메 작가 데즈카 오사무라고 봐야 됩니다. 데즈카 오사무의 아톰을 보다 보면 디즈니의 허풍과 닮아있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데, 실제로 데즈카 오사무는 디즈니의 열렬한 팬이었고 2차 세계대전이 직후 펜을 들면서 디즈니의 허풍을 자기 것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이것은 문학적으로 거시적인 눈으로 보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심부의 문화를 주변부의 인물이 흡수하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버리는 전용의 일종이죠. 일본의 이후 만화가들도 데즈카 오사무의 정치적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스타일과 정서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2차 세계대전 이후 만화가 발달하기 전에 일본의 역사를 생각해봅시다. 일본인들이 최초로 세계 무대에 발을 들인 것은 소위 말하는 쿠로온의 사건입니다. 미국의 흑선이 일본의 항구를 점령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만든 사건이죠. 그 시점부터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열등감, 패배감 같은 것이 마음속에 밀려들어오는 동시에 지금까지는 동양문화권에서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물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와 제대로 하나의 국가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우리도 서구의 것을 따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덴노가 일본을 서구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양의 패자로 성장하면서 시민제국으로 위세를 떨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해온 일본의 것으로 이룩한 성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을 아득바득 따라가면서 얻어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약간은 마음이 찢어지는 부분이 있었나봐요. 토쿄나 교토 같은 일본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번화가에 소구식 주택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인관이라고 하는 외국인들 거주 주변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고래로부터 내려온 일본의 문화와 문명은 서구의 것들보다 열등하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겐 점점 피어나게 됐어요. 심지어 몇몇 지식인들은 대지진 아파트가 들어찬 도심이 파괴되니까 자연은 서구의 문명을 좋아하지 않고 일본다운 것을 회복하라는 뜻이다 라며 과거의 일본이 옳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열등감과 동시에 발현된 인정욕구인 거예요. 스스로가 느끼기에 내가 쟤에 비해서 되게 못났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니다, 사실 나는 가치 있다, 지금 나는 쟤를 따라서 잘 된 게 아니다, 나 알아서 잘 된 거다
라고 막 정신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다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서구를 쫓아서 근대화를 한 결과 열강이 된 일본이지만 실제로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야마토 민족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먹는 거죠. 일종의 내셔널리즘이기도 합니다. 마치 한국인은 악바리 기질이 있어서 성공했다 뭐 그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타국에는 없는 하늘에서 대대소소 내려온 천왕이 이끌어주는 독특한 일본이 세계를 쥐었다 뭐 이런 환상이 일본인들을 지배하게 됐고 일본다움은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서구와 근대화로 성공한 것이지만 그것에다가 일본다움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이건 역시도 굉장히 독특한 로컬화의 한 예시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해서 뭐 성공했으면 괜찮은데 일본이 욕심을 부리다가 미국 본토에 공격을 해서 미국에게 된통 깨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미국이 일본을 다시 제압하게 되죠.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요. 과거부터 자신들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일본이 핵무기라는 전무후무한 무기로 또다시 서열정리를 당했으니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패배한 일본은 딱히 승자 입장에서 보지 않아도 1억 총옥새돈이라고 해서 전 국민이 죽창을 들고 싸우라고 한다든지 카미카제 같은 자살 테러를 종용하다든지 사실 아름답지 않은 패자였잖아요. 더티플레이랑 더티플레이는 다 하고 졌어요. 미국인들은 되게 지긋지긋했습니다. 보통은 패색이 짙으면 항복하고 포기를 하는데 일본인들은 일본다움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고 천황은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믿었거든요. 일본군은 일종의 관계에 처해 있었고 미국은 그래서 핵을 발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 이후 일본을 지배하는 시점에 그 일본다움이라고 하는 전국민적 정신승리를 찍어 뭉개는 데 집중해요. 천황의 목소리로 직접 한복선언을 하고 일기 장군에 불과한 메가더랑 나란히 사진을 찍고 이 사진 보이시죠? 메가더랑 천황이 찍은 사진입니다. 딱히 의도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천황이 엄청 볼품없어 보이지 않나요? 일본 정부는 이 사진을 숨기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강제로 언론에 뿌린 사진이에요. 천황의 권위를 땅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결정이죠. 천황은 일본다움의 상징 그 자체였는데 그 권위가 땅에 처박혔어요. 일본은 더 이상 승리하지도 하다못해 정의롭지도 않았으며 미국에게 2번이나 정리를 당한 패전국에 불과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은 일종의 양가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위대한 일본국을 무너뜨린 미국에 대한 증오와 동경이 동시에 생기게 돼요. 데즈카 오사무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전용해서 생긴 일본의 만화는 되게 역설적이게 미국에게 패배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되게 됩니다. 데즈카 오사무의 철원 아톰이나 요코야마 미츠에로의 철이 28호는 그 자체로 핵과 같은 무기와 미래 기술의 사용을 경계하자는 뜻을 담고 있고 일본이 과오를 저질렀음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의 본질이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위로도 하고 있어요. 아톰같이 광폭화되면 사람을 해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미국에 대한 열등감을 푼다니. 어쨌든 일본은 이런 방법으로 미국에 대한 패배감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미 군정을 견디면서 미국의 대중문화와 문명 그리고 체질까지도 이식되게 돼요. 결국 이런 것들은 또다시 일본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후에도 반복되어 미국에게 열패감을 맛보고 나서는 미국에게 이식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일본의 근현대사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특히 대중문화에서도 미국의 서사구조를 답습한 일본의 만화가 인기를 끌었는데 전전 일본의 핵심 사상이 일본다움이잖아요. 고래로부터 내려온 일본의 힘과 같은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일본 만화에서도 미국의 서사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겉모습은 일본다운 것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동물한 포스트모던의 저자인 아즈마 히로키는 이 오타쿠 문화 속 일본다움의 예시로 무녀, 닌자, 사무라이 등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녀는 서구의 마녀와 하등 다를 바가 없고 닌자는 어쌔신이 사용되는 방식과 거의 똑같으며 사무라이 역시 일본의 모양새를 입힌 기사의 사용법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해요. 실제 고래로부터 내려오던 일본의 무녀, 닌자, 사무라이 등은 밀려나고 고래로부터 내려온 듯한 냄새만 풍기는 무녀 스킨의 마녀가 일본 서사를 지배한 거죠. 중심부의 문화가 진짜 주변부 문화를 밀어내버리고 로컬화된 중심부 문화가 지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로컬화된 중심부 문화가 진짜 주변부 문화와 동일하다고 믿고 싶은 감정, 즉 전쟁 이후 일본 문화에서 나오는 실제로는 어쌔신과 다르지 않은 닌자들이 진짜 고래에 존재했던 닌자이다 라고 믿고 싶은 감정이 샘솟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흑선으로 인한 개항, 세계대전의 패배로 두 번의 거대한 역사적 불효소송이 있지만 그 불효소송이 없이 일본이 고래로부터 단일한 흐름으로 내려오기라도 한 양 로컬화된 중심 문화를 진짜 주변부 문화라고 믿고 싶은 것을 아즈마 히로키는 비판적 용어로 의사일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어로는 사이비가 제일 가깝겠네요. 진짜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입니다. 오타쿠들은 미국산 재료와 미국산 대중문화를 연용해서 만든 미국식 내러티브를 적용한 미국으로 만든 가짜 일본을 진짜 일본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냐면 만화는 것 자체가 최초에는 미국에 대한 패배감에서 눈을 돌리고 일본의 열등감을 달래주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대전이 끝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일본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평화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승리죠. 일본인들이 자국에서 탄생한 문화인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오타쿠들을 기분 나쁘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현실의 패배감에서 눈을 돌리고 가짜로 만들어낸 일본의 열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의사일본이라는 개념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아주 재미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중심부 문화에 열광하면서 주변부 문화라고 굳게 믿는 현상이죠.
그런데 현 시대 사람들은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도 분명 오타쿠가 있을 텐데 아톰이나 철인 28호를 본 오타쿠는 적을 테니까요. 물론 그런 작품들이 이 문화의 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최신 만화들이 그 영향을 안 받았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구의 내러티브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사례였던 일본의 만화가 역으로 전 세계의 오타쿠의 맹아를 심으면서 재생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초창기 오타쿠들과 달리 후세의 오타쿠들은 반전주의 혹은 서브컬처 특유의 자아에 대한 탐구의식에 집중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모해 요소 등의 동물화된 욕구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고 데이터베이스적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만화 문화는 서구의 것을 전용한 의사일본이지만 그것이 일본으로 전 세계에 다시 알려지고 한국의 오타쿠들은 역으로 이 문화를 모방하며 한국식으로 전용한 일본의 문화가 전용한 미국의 대중문화를 흡수하면서 그 원본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본을 아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글로컬라이제이션인 것이죠. 이런 현상은 시뮬라크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라크르는 모방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진 모방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애초에 원본, 이데아라는 것이 존재는 할까라는 비판적 개념이기도 하고요. 미키마우스는 쥐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의 만화는 서구의 만화를 로컬화해서 만든 의사일본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오타쿠 문화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원본 국가인 미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인 오타쿠도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복제인지 판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쥐가 사라지면 미키마우스의 의미가 없어질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없어지면 일본 만화의 의미가 사라질까요? 오타쿠 문화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를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서구로 대표되는 중심부가 그 원본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로컬화와 글로벌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끝에는 원본마저 그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치 일본이 닌텐도로 게임의 출시국인 미국의 게임 시장을 전부 흡수한 다음 미국의 게임 기업들이 닌텐도로 벤치마킹하여 작품을 내놓듯이 일본의 망가 역시도 미국의 코믹스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원본은 의미를 잃으며 모방품은 원본 이상의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의 끝에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타쿠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문화 흐름이지만 오타쿠 문화가 유달리 성공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일본의 게임, 일본의 만화처럼 중심부 문화보다 크게 발전한 주변부 문화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예시를 들면 더 좋겠지만 한국에는 아쉽게도 그런 문화가 아직 없습니다. 서구가 글로벌 스탠다드여서 그것을 이식했다가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게 된 문화가요. 물론 현재 영화와 음악 등에서 산업을 선도하려고 하는 낌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 제일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은 일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못할 수도 있죠. 유일에 가까운 사례가 일본밖에 없다면 일본만 독특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해요. 한국의 영화는 동양인이 연기하는 할리우드와 서사적 차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에 스스로 답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